요게 이제 아까 했던 업의 개념 아니면 어떤 가치의 문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데 이 전통 사업의 환경과 21세기 환경 사업 환경의 차이점 이 두 단어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식인 거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팔고요. 더운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 팔면 마케팅의 기재다. 아주 저 회사 마케팅 잘하고 영업 잘한다. 돈 많이 번다. 이러던 시절도 실제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팔아내는 영업력, 마케팅력 이런 걸 중시했었는데요. 현대 사회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인터넷은 한편으로는 저는 여성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정보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거죠. 왜 인터넷이라는 세계에서는 어떤 본질 내지는 비교 이런 게 가능해서 옛날보다 브랜드보다 제품의 본질 자체가 중요하고 제품이 정말 좋다면 소문이나 영업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처럼 아주 무서운 속도로 빨리 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품 이것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팔아먹고 하는 세일즈 기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이 정말 맛있느냐, 정말 영양가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식당은 언제든지 전국 프랜차이즈화가 된다든지 수십 개, 수백 개로 확산할 수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통 사업 환경에 오프라인 사업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장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 사업을 학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좀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께서 학원 사업한다, 교육 사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땅을 한 100만 평 산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짓는다, 최고의 선생님을 데려온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후발주자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 온라인 정보사회에서는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족보닷컴 만들 때도요. 결국 그분이 삼성그룹이 만들어도 온라인에서 보이는 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보이는 건 한 페이지고요. 제가 만들어도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의 기획이 어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갑자기 화면을 막 몇십 개로 보인다든지 몇백 개로 보이는 기술이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불리한 환경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기에는 훨씬 유리한 환경으로 바라보고 있고 구글 같은 기업도 이러한 점에 주안을 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 자체에 주안점을 두지 어떤 마케팅이나 세일즈 기술에 더 중점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마케팅이나 세일즈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게 현역이 돼서 본질을 놓치다 보면 피곤하게 계속 마케팅만 하고 영업만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품 자체가 정말 좋으면 성공할 확률이 그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통 사업 환경과 21세기 사업 환경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으로 돈이 엄청 많아야 되는 그런 장치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기술과 이런 거를 가지고 큰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준비인데요. 방금 이제 전제라 하면 사업의 준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준비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시장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 쭉쭉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임대도 해야 되고 책상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될지 모릅니다. 책상은 꼭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그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업의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제일 중요하다 혹은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게 시장조사인 부분이 있는데 이 시장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란 시장 규모의 조사나 경쟁사 혹은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장조사가 시장 규모의 조사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먹고 살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동네에 설렁탕집 아니면 동네에 커피집 하나 차려도 됩니다. 아니면 연 매출이 한 2억에 순이익이 한 3천만 원 난다, 4천만 원 난다. 그러면 그 3, 4천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좀
있는데 큰 기업들이 그런 분야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시장 아무리 다 해도 한 뭐 1억 시장인데 1억 시장에 50% 먹어도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 버는 사업을 삼성에서 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전통적인 시장 조사의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 또는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 앞으로 정책이 이래 바뀔 거고 시대가 이래 바뀔 거니까 이런 시장이 이래 커질 것이다. 또는 경쟁사에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뭐 따라 하려고 하는 적도 옛날에는 미투 시장, 미투 전략도 실제로 있었던 전략이고요. 지금도 일부 시장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만 어찌됐든 참고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컨셉이 틀립니다. 요즘은 이 시장 조사 좀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장 규모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롱테일 시장이라고 해서 아주 전문적인 시장이라서 시장이 별로 없을 것 같으나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모으면 또한 메이저 시장에 큰 만큼 또 클 수가 있고 시장이 훨씬 더 확실할 수 있고요. 장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를 단편적으로 바로 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을 내놓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제품 누가 내는데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제품을 마음에 들어 할까 안 들어 할까. 노키아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시장 조사를 너무 중시했던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는 회사에 기획 부서가 없고 그 기획의 모든 것을 고객에게 맡기자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고객들에 하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 시장 조사가 고객이라는 분들이 가끔은 이렇거든요. 계속 그 파트만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바일 폰 만드는 데서는 모바일 폰을 만드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오히려 못 따라가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를 좀 무시했는데 오히려 이런 거죠. 고객이 진짜 원하던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이고 고객이 이런 거를 원했어 맞아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시장 조사 아무리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삼성이나 아니면 노키아나 기존 핸드폰 시장들이 그냥 통화 품질 좋고요. TV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핸드폰에 TV 기능 되게 강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심심풀이로 TV 보지 그 두 개 활동이 다 아냐? 문자 보내고 뭐 통화하고 여기에 기능이 중요하지 조그만 컴퓨터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실제로 그전에도 아이폰이 나오기 전 훨씬 전에도 있었는데 그걸 무시당했던 이유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고객들의 쓰는 용도가 그렇고 하니 그렇게 했다가 스티브 잡스가 없던 시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뭐 선도적으로 휩쓸어 버렸던 그런 부분.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만약 시장 조사에 너무 의존했다면 그런 제품이 안 나오고요. 창의적인 제품들은 시장 조사에 의존해 가지고는 나오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조사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제 시장 조사할 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가급적 유료로 실제로 해보라는 겁니다. 무료로 샘플을 나눠주거나 무료로 할 때는 어쨌든 공짜니까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그래 그렇게 만든다면 쓰겠어. 그렇게 공짜로 준다. 이거 좋네, 좋네. 그래 돈 나와도 쓸게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 전에 실제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서 팔기 전까지는 인기가 좋았던 무언가가 왜 실제로 만들어져서 돈을 받으면서 팔려니까 안 팔리는 게 될까? 그건 고객을 탓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 심리가 돈을 낼 때 안 낼 때는 커다란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부족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해봐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임파서블 버거랍니다. 무슨 제가 지금 만든 단어가 아니고 실제 뉴욕에 있는 햄버거입니다. 임파서블 버거 햄버거 브랜드라면 브랜드고요. 이 버거의 특징은 고기가 없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고기처럼 보이지만 고기가 아니고 그런데 고기 맛이 나는 그래서 임파서블 버거 약간 식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햄버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파서블 버거라고 뉴욕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런 버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저 샘플 조사도 실제로 팔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 버거는 지금 어떤 임파서블 버거라는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서 저 버거를 팔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 기존의 햄버거 집에다가 메뉴판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저 버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막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안테나 샵이나 일종의 시장 조사 단계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새로운 유통 전략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시장 조사 차원이다 아니면 유통 차원에서도 저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해라. 그래야 실제로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 때도 반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강의가 어찌됐든 뭐 에듀테크 창업이니까 그냥 창업이 아니라 에듀테크 창업 쪽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 시장 환경의 변화를 아까 국내 입시 전통적인 교육 시장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시 외국어 중심에서 다양한 교육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까 말한 요리 학원이 됐든 IT 학원이 됐든 뭐 코딩 학원이 됐든 여러 가지 교육 그러니까 미래의 다양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해서 그다음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예전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자재과에 있었습니다. 그럼 자재과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배워요. 이 1년 일 정도 배우고 나서 60세에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써먹습니다. 거의 크게 더 배울 게 없이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뭐 3년이든 5년 안에 계속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학습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배워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평생교육시장 개념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국내 시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에듀테크를 통한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진출했으면 좋겠다. 현대 교육 시장이 그렇게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창업 이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런 전제는 이래 되는 마음가짐이 돼 있으시면 해보시라. 그 다음에 준비는 좀 시장조사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 시장조사할 때 조심할 것도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셔서 창업을 했습니다. 하면요, 벌어지는 일은 제가 제일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또 수많은 난관과 계획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포기하면 실패가 됩니다. 뭐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업의 개념도 있고 어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인맥도 있고 신용도 있고 하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시장을 바라보고 세상하고 소통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시고 고쳐나가면서 계속 하셔야 되는 실현일 뿐이지 그거를 포기하면 실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준 회장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저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숨어있는 단어가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고 포기를 안 하고 그 시련을 극복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건 시련일 뿐이었던 거죠. 창업을 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안식당 요즘 아주 좀 핫하게 잘 나가는 음식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 마포갈매기 또 유명하고요. 연안식당 쪽에 적어도 한 1년 새에 뭐 400개가 넘게 저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겼는데 이범택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 대표님조차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핫하게 요즘 확 유명해진 식당 같지만 이분도 프랜차이즈 창업 초기에는 막 실패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진 가치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성공을 시킨 분이다. 젠틀몬스터도 아주 요즘 핫하게 유명해진 몇 년간의 그거지 않습니까? 이 젠틀몬스터가 원래는 안경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경. 근데 안경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안경 쪽은 쉽게 잘 안 팔린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정서가 있고 이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저게 안경 시장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을 바라보고 한국에 만들었더니 한국에는 안 됐고요. 거꾸로 우연찮게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저 안경을 끼고 나오면서 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면서 선글라스 매출이 확 높아졌고 그러고 보니까 김한국 대표가 선글라스 시장이 훨씬 크다. 그럼 굳이 안경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해서 선글라스 시장으로 주력을 완전히 바꾼 사례입니다. 저것도
이런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세상과의 소통을 하는 와중에 세상이 더 잘 받아들여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정을 할 때는 수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안경 안 팔린다고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젠틀몬스터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에듀테크 관련 창업이니까 AI 스피커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할지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제 젊을 때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84학번이니까 금년에 54살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세련되고 훨씬 톡톡 튀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걸 저는 배웁니다. 오히려 제가 전문의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런 에듀테크 분야의 AI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다는 게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실제로 기성세대가 했던 것들이 제 눈에는 좀 고칠 것도 많고 아직 어찌 보면 좀 후지게도 보이고 그게 젊은이들이 가진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더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기보다 그 아이디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떤 아이디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저렇게 시각을 한번 다시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화면을 띄운 겁니다. 저 화면은 원래는 이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림이지만 저는 거꾸로 어떤 일이나 해나갈 때 문제에 부닥치면 시각을 달리 보라고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같아서 그림을 올린 거고요. 마지막 실제적인 팁을 드리자면 무슨 사업을 하든 빠른 손익분기의 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좀 투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아이디어가 좀 통통 튀면 계속 적자를 가도 계속 투자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그런 게 힘듭니다. 그러고 황당하거나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런 투자를 막 잘 실제로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저도 투자 잘 못 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면 독자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독자적인 초기 투자를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게 세상에 먹힌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의 제일 우선순위가 빠른 손익분기의 달성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않는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데 1,000만 원 매출이 들어오는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세상을 천천히 바라볼 수도 있고 빨리 바라볼 수도 있고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손익분기점 달성이 자꾸 계획보다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줄이든지 매출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 맞춰서 이걸 빨리 달성해야지. 이게 계속 늦어지면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만약에 5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럼 500만 원을 빚을 지든지 어디서 구해오든지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 되면 그 압박감이 세월이 갈수록 심해져서 바른 판단이나 여유를 가지고 하기에 되게 방해 요소가 되고 크게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팁인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그만한 매출이 좀 빨리 달성하게끔 만들어서 매출이나 순이익 구조를 빨리 달성하게 만들어서 손익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나라 사업 환경에서는 버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적인 팁으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동안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우연히 그냥 이 마동석 씨 요즘 워낙 핫한 분이시고 이분 관련한 이런 이미지를 띄우면 학점도 좋아진 학생들은 학점도 잘 받는다 이러니까 제가 발표에 크게 잘하지는 못했어도 박하게는 보지 마시라고 이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